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요새 제가 라이카랑 소니를 같이 갖고 다니는 일이 빈번해졌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카랑 소니는 이제 기존에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을 때만 사용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소니의 사진 퀄리티가 라이카랑은 다르지만 즐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보정하는 과정은 좀 많이 다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사진을 섞어 놓으면 뭐가 라이카로 찍었는지 뭐가 소니로 찍었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소니도 보정하기에 따라서 라이카 룩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M11과 함께 저는 상당히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설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봉우리 정상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새벽 5시 14분입니다. 이제 오늘의 모험을 향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인이 아니었다라면 저도 사실 설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생각은 아마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눈이 어마어마하게 폭설처럼 내리는 날은 더욱 아마 차량으로 이동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산 전문가이면서 저와 절친한 사진 친구인 지인은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더군요. 이런 날일수록 설악산 정상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올 거다. 새벽에 출발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악산에 가기 전에 아침 8시 20분 정도? 8시 20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막 오네요. 이름은 아마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월악산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가장 높이 있는 절에 가서 1차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군요. 하지만 이게 제가 라이카 모노크롬을 들고 갔고요. 이 모노크롬에 지금은 제가 23mm 엘마를 마운트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주마론을 제가 마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마론을 잠깐 꺼내 볼까요? 이렇게 주마론을 가지고 갔는데요. 주마론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은 렌즈이면서 화질도 좋고 이게 5.6부터 최대 개방인데 5.6 최대 개방에서 묘한 비네팅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멋진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주마론을 가지고 종종 찍는데요. 이 녀석 이렇게 앞에 필터가 없기 때문에 렌즈가 이렇게 개방이 돼 있죠. 게다가 이 습설이라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그런 눈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눈 오는 산에서 아침 8시 반 신선한 경험입니다. 일단 라이카 자체가 water resistant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비가 올 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와 비슷한 눈이 올 때는 더더욱 안 되겠죠. 이게 정신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방에 넣었다가 정말 잽싸게 꺼내서 빨리 찍고 다시 가방에다 넣고 물기가 묻는 대로 장갑을 끼고 있던 가죽 장갑으로 막 닦아내고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했는데요.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많이 찍지 못하고 몇 장밖에 찍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2470을 들고 갔는데요. 2470은 정말 얘는 뭐라고 할까요? 신이 내린 그런 화각인 것 같아요. 제가 24mm부터 70mm 화각 중에서 24mm부터 50mm 화각을 무척이나 좋아하고요. 85mm 정도 줌망원 화각도 좋아하는데 아쉬운 대로 70mm도 그런 제가 좋아하는 화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 녀석은 근접 촬영 막 이렇게 거의 가까이 가서 근접 촬영을 하더라도 최소 출정 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근접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도 가능하고 그래서 사진을 무척 재미있게 찍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사진을 주로 찍었고 그 다음에 라이카는 정말 너무 찍고 싶은 그런 풍경만 몇 장밖에 못 찍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조금 몇 장 안 되는 사진 중에서도 나와서 너무 행복한 그런 사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메인으로 드릴 얘기는 라이카와 소니를 사진과 영상 모두에 활용하는 방법. 일단은 라이카는 제가 사진을 주력으로 찍는 장비이고 소니는 영상을 주력으로 찍는 장비였는데 이제 소니도 일부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2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즐기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제가 종종 하는 방법이 하나는 라이카 모노크롬이나 아니면 필름 카메라를 들고 나가고요. 두 번째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A7M4도 있지만 가벼운 A7 C2를 갖고 나가서 여기에 렌즈를 이렇게 이제 마운트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좀 다양한 피사체를 대응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녀석 2470을 제가 들고 나가고요. 사진을 정말 집중해서 소니로도 찍고 싶은 경우에 그 다음에 동시에 라이카를 약간 광각 주마론이나 아니면은 엘마를 마운트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엘마를 마운트 했죠. 엘마를 마운트 할 경우에는 요 50mm 요 녀석 렌즈를 끼고 갑니다. 이 50mm G 마스터 렌즈는 정말 이거는 정말 퍼포먼스가 굉장합니다. 이 녀석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사진을 즐기신 다음에 라이카 룩으로 보정한다면 솔직히 라이카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진 결과물이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보정하는 과정이나 이 라이카 카메라가 주는 또 인터페이스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경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사진은 저는 라이카로 찍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욕심을 좀 버리고 결과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소니로 찍은 사진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A7C2에 이렇게 뭔가 A7C2로 들고 나간 라이카가 컬러를 대응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동시에 촬영하고 라이카 모노크롬이나 아니면은 라이카 필름 카메라 엠바디를 들고 나가고 광각이나 또는 50mm를 마운트해서 또 하나 사진을 즐기면은 상당히 재미난 컨비네이션이 됩니다. 먼저 제가 설악산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이 주마론으로 사진을 찍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폭설이 심하게 와서 라이카로는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지만 2470으로 24mm와 50mm 화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가끔 이제 절벽에서 좀 멀리 있는 암석을 찍을 때는 70mm를 이렇게 70mm 레인지로 사용해서 찍었지만요. 대부분 24mm에서 50mm 화각으로 찍은 사진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줌을 할 때도 요 줌 상태에서 요 사이에 이 물기가 잔뜩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링을 이렇게, 그러니까 망원을 하지 않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비나 눈이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소니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 안에도 무수하게 이제 방습을 위해서 고무 링을 타이트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그리고 물이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잘 털어내고 닦아내면 좀 더 편하게 이제 좀 더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믿고 제가 종종 이제 이 안으로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털어내고 사용하고, 로 들어가서는 완전히 건조하게 닦아내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기를 반복했는데, 이번에 눈 내리는 상황에선 거의 1시간 넘게 찍었는데도, 그냥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잘 털립니다. 물기가. 일단 결론적으로 얘로 찍은 사진은 라이카 모노크롬으로 찍은 사진 못지않게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노로 흑백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 2470으로 소니 A7C2로 찍은 사진은 컬러를 대응해서 잘 찍을 수 있었고요. 동시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B를 백그라운드로를 잔뜩 이 녀석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소니랑 같이 갖고 다니면 고퀄리티의 4K 그 다음에 24프레임 영상, 경우에 따라서는 슬로우를 찍기 위해서 60프레임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카로 동시에 이제 사진을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들이 이제 방학이 마지막 주말인데요. 방학 마지막 주간. 아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사진을 이제 광각 사진은 얘로 찍고요. 이제 23mm 엘마로 사진을 찍었고, 모노크롬으로 이제 흑백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사진은 이 녀석 A7C2의 50mm를 마운트해서 찍었는데,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영상은 지금도 이제 그렇게 찍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편하게 찍을 때는 S-Log3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최근에는 S-Cineton을 사용해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S-Cineto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듯이 이제 피부 표현 같은 게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되는 편인데요. 보정에서 그냥 명암 정도만 건드려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에 컬러 그레이딩 하지 않고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오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라이카와 그 다음에 소니로 영상을 즐기는, 영상과 사진을 즐기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소니의 가장 큰 장점은 영상과 사진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라이카의 경우에는 사진을 정말 즐기면서 그 다음에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으면서 후보정에서 색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명암 정도만 보정함으로써 보정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라이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두 개의 카메라 조합으로 사용한다면 사진과 영상 모두 서로 다른 화각으로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욕심낸다면 이런 2470 같은 이제 그 렌즈를 들고 다니면서 줌 렌즈를 들고 다니면서 찍으시면은 좀 더 다양한 그 화각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또 따로 소개를 드리겠지만 요 녀석 이제 이 70mm, 200mm 이 녀석에다가 텔레컨버터를 지금 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배율 텔레컨버터를 마운트를 했는데요. 이 녀석을 사용하면은 정말 라이카 못지않은 해상력에 고퀄리티의 망원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몇 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포크론으로 찍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정말 색이 화사하게, 단청색이 너무 화사하게 잘 표현이 됐는데 이런 사진을 이제 그 소니 렌즈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카로 사진을 즐기시는 분 중에 뭔가 그 영상도 좀 같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AF가 되는 카메라가 하나 같이 백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투바디로 사진을 즐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소니 a7C2에 그 다음에 다양한 G 마스터 렌즈 구성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G 마스터라고 얘기했던 거는 G 렌즈도 좋은 렌즈가 많은데요. G 마스터 렌즈를 사용하면 일단 라이카 룩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G 마스터 렌즈를 하는 게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소니와 라이카를 동시에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분들이 즐기는 그런 구성이 또 있다면 서로 이종 간의 다른 카메라에 있는 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